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5월 고3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1페이지에 있는 독서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서론 공부 안 하시죠? 독서론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독서가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네 꼭지가 나와 있고요. 그 네 꼭지가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1페이지에 나오는 독서론이 있고 철학이 나오는 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법 나오는 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 3점짜리가 한 개씩 들어있습니다. 3점짜리가 한 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배점으로는 17문제니까 모두 다 2점짜리면 34점이 돼야 되죠. 17 곱하기 2 하면. 근데 3점짜리가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더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총 38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독서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세 문제니까 6점이 돼야 되는데 7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휘 문제가 2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어휘 문제 2문제는 4점이죠. 그럼 합쳐볼까요? 11점이죠. 여기가 굉장히 쉬운, 한마디로 개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독서 38점 중에 11점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파트에서 3점짜리가 보기 나와 있어서 사례 적용이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9점이 되겠습니다. 9점만 틀리고 여러분 전체를 다 맞출 수 있다면 전체 91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서론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아마 4등급, 5등급 되는 친구들일 텐데요. 독서로는 한마디로 쉬운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독서인데 매우 쉬운 독서입니다. 쉬운 독서다. 그래서 독서의 기본을 공부하기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2, 3등급 되는 친구들은 독서로는 굳이 막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화작을 선택합니까? 언매를 선택합니까?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도 있겠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언어는 좀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매체하고 화작은 쉬운 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론과 유사한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서의 능력을 키우면 저절로 이 문제는 해결되는 파트다.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러면 본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좀 바꿔서 볼게요. 독서에서 요약하기는 능동적인 독서 방법 중에 하나다. 요약하기 밑줄 칠게요. 반복됩니다. 능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가 글을 요약해서 읽으면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엔드 나왔습니다. 엔드가 나오면 넘버링을 하세요. 핵심 정보 빠르게 파악에다가 1.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2. 효과가 되겠죠. 이는 글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의미를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구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의미 구조까지 밑줄칠게요. 이러한 요약하기에 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시규칙. 따옴표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거시규칙 연결되네요. 거시의 반대말은 미시입니다. 물론 이 글에서는 미시가 나와 있지 않지만 거대하게 본다. 클 거자예요. 볼 시자입니다.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숲을 본다는 얘기죠. 나무를 보지 않고. 명제들 사이의 의미적인 포함 관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거나 대체하는 방법이다. 세 가지 판단해 볼게요.
자, 명제들의 의미적인 포함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없애거나 1, 대체합니다. 2. 거시규칙은 크게 네 가지로 보면 네 가지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삭제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A라고 하겠습니다. 삭제는 없애는 거죠. 예시와 같은 괄호 칠게요. 부연 설명. 부연이라는 말은 덧붙이는 겁니다. 요약할 때 굳이 예시까지 요약할 필요는 없겠죠. 부연 설명이나 후속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거다. 삭제는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 옷을 입은 형이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노란 옷을 입은 이라는 후속 명제인 형이 밥을 먹는다 의미를 해석하는데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택은 B라고 할게요. 선택은 초이스 하는 것이죠. 명제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한 여러 명제가 나열될 때 특정 명제가 다른 명제를 모두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 특정 명제만 남기고 나머지 명제를 지운다. 그 특정 명제를 선택하는 것이죠. 가령 식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우리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반으로 나누면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식탁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우리는 밥을 먹었다. 3개 문장입니다. 나열된 명제 중 우리는 밥을 먹었다라는 명제만 선택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의미적으로 포함합니다. 밥을 먹었으면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식탁에 앉아야 되겠죠. 사문단 일반화라는 거는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일반화는 넓게 한다는 뜻입니다. 넓게 한다는 뜻이 일반화입니다. 포함관계를 중심으로 개별 명제들을 이거는 좁은 것입니다. 좁은 것. 근데 일반적입니다. 넓게 한다는 겁니다. 좁은 걸 넓게. 특히 하이어가 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이어는 넓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파, 그 다음에 당근, 양파 이런 게 있습니다. 부추, 마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이어는 채소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미의 연결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마당에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렇게 하면은 동물이 있다 또는 가축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연결성을 자 생물이 있다 이렇게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너무 넓죠. 구성은. 의미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을 가려고 기차역에 갔다. 부산행 기차표를 샀다. 기차를 탔다. 부산에 도착했다. 5개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맨 처음에 이거 초이스 하고요.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갔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죠. 6문단 A입니다. 독자가 이렇게 거시규칙을 적용하면 요약을 하면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제가 남아있는지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간결하게 정리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핵심 명제만 남길 수 있다. 또한 각 단락별로 요약된 정보는 어떤 의미 관계가 있는지 3번 요약된 정보는 더 상위 명제로 대체할 수 없는지 4번 그 구조를 확인하면서 주제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정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게 숫자가 2개가 보이죠? 앞에 것은 화작이고요. 화작의 정답률이고요. 뒤에는 엄매의 정답률입니다. 엄매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친구죠. 자, 볼게요. 거시규칙은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거나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형광펜 꺼내서 표시를 해보게요. 거시규칙 나왔고요.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거나 대체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거시규칙이 있고요. 불필요한 정보나
없애거나 대체한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2번 요약하기는 일반적인 명제는 개별 명제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4문단 한번 볼까요? 요약하기는요. 일반화가 있는데요. 개별 명제를 일반 명제로 대체하는 겁니다. 일반 명제를 개별 명제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X 찾는 문제죠. 2번 문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규칙을 통해서 요약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거시규칙, 요약하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일문단의 네 번째 줄에 요약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시규칙이기 때문에 거시규칙으로 요약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4번 독자는 요약하기를 통해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요약하기 나왔고요.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한답니다. 1문단 첫 번째 줄 요약하기는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기 나왔고요. 5번 능동적 나왔습니다. 자, 1문단 첫 번째 줄 나왔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요약하기란 결과다. 요약하기 결과를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나는 거울을 좋아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심장, 폐, 근육, 관절 건강에 유익하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정신 건강에 유의하다. 여러분 운동과 건강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보니까 여러분 이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을 좋아하는 것과 운동과는 의미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 심장, 폐, 근육, 관절. 자, 요거는 여러분 신체라는 말로 요약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하이어를 상이어로 개별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일반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체로 대체했습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끊을게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 끊겠습니다. 정신건강 유익하다.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자, 특정 명제가 다른 명제들의 의미를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신만으로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로 대체해야 되겠고, 본문에 보니까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여기 한 개만 남겼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사라졌죠. 그러면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유익한 것이고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도 정신건강에 유익한 것이죠. 따라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리을, 가령, 예시죠? 예시 문장은 삭제하면 좋겠죠. 예시는 지워야겠군. 보니까 가령이 있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미음. 운동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시간과 양이 부족하면 늘리고 많으면 줄이며 해야 된다. 그럼 조절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시간과 양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말로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였습니다. 자, 구체 구성한 것이죠.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가 공통적이죠? 자, 볼까요? 짐작하랍니다. 습관이 나왔습니다. 목차가 나왔고요. 구조가 나왔습니다. 핵심어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문단에 A문단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점검한다는 말이 나왔고요. 습관이 나왔습니다. 구조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요 세 단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생략한다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조가 나왔죠. 질문은 아닙니다. 습관이 나왔지만 나열된 정보 관련 없습니다. 구조가 나왔고요. 중심 내용, 핵심 내용, 핵심 명제 서로 관련됩니다. 정답 4번 보면 되겠습니다. 구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측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예측은 둘 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로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로는 크게 공부할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4등급, 5등급 되는 친구들이 공부하기는 괜찮지만 3등급 이상이 되면 굳이 공부 안 해도 되는 영역이다. 다만 틀리면 치명적이다. 실수하지 않도록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순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선택을 먼저 푸시고요. 그리고 독서론을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서론을 먼저 풀고요. 선택을 풀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기왕이면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을 먼저 풀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 세 개는 문학을 먼저 풀어도 좋습니다. 문학을 먼저 풀어도 좋고요. 그럼 이게 세 개를 묶어보겠습니다. 요렇게나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독서보다는 좀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인문, 사회, 과학보다는 먼저 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먼저 확보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 중에 자신이 먼저 좀 쉽다고 생각하는 파트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한 등급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때까지 지치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고수의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은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